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다 이렇게 해서 온갖 무리수를 다 써서 출범을 시켰는데 이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가지 괴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공수처, 국회 통과 과정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때 군소정당들을 끌어들여서 군소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를 많이 주는 제도로 선거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과 국회의원 선거법, 선거법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태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억지로 강행해서 처리를 통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지금 기소가 된 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논쟁도 빚었고 논란을 낳았던 그 법이 공수처법이었고 지금은 결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처장, 차장이 임명됐고 최근에 13명의 공수처 검사도 임명이 됐죠. 출범을 했는데 이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문점들,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뭐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공수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이 공수처에서 검사, 또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여기도 다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검찰의 힘을 많이 빼는 그런 장치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그리고 정권, 문재인 정권의 호위 부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이나 경찰, 다른 수사 당국에서 인지를 했던, 어떤 수사를 하고 있던 그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전부 이첩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 공수처가 가져가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정권과 관련된 고위공직자 이 혐의 같은 것은 수사 같은 것은 뭉개버리고 야당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캐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 호위 부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권력 수사를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중단 의혹 여기에 연루돼서 피의자 신분인데 내 사건을 공수처로 옮겨달라 이렇게 해서 공수처로 일단 가져갔는데 김진욱이 조사를 한다면서 조사도 아니고 사실 면담이죠. 면담을 한다면서 본인의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을 모셔와서 이 면담을 하고 조사 기록도 꾸미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황제 조사, 황제 면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의 핵심 방탄검사 이성윤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공수처가 들어가서 한번 개입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제 면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이거 하나뿐이겠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니 김진욱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실세로 모시고 이게 조사를 하고 뭐 황제처럼 황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니 김진욱이 실제로 공수처를 움직이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수처의 명목적 책임자는 김진욱 처장이지만은 실세는 따로 있다. 공수처를 좌지우지하는 실세는 따로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의해서 불거진 인물,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입니다. 이찬희. 최근에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찬희는 이 대한변협회장 시절에 지금은 나왔습니다. 한 2달 전에 나왔는데 그때 공수처장을 임명 절차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 곳에서 추천을 했는데 변협은 김진욱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변협회장이 이찬희였죠.
김진옥을 추천을 했고 그 김진옥이 절차를 거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공수처장이 됐죠. 그러니 최초로 추천한 사람은 이찬희입니다. 전 대한변협회장.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장이 되게 만든 김진옥 공수처장을 되게 만든 첫부터 되게 만든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찬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찬희는 이 서울변협에서 김진옥과 같이 근무를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찬희가 김진옥을 공수처장에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찬희가 공수처 인사에 마구 개입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품앗이가 되는 것이죠. 이찬희가 김진옥을 앉혔고 김진옥이 이찬희의 부탁을 들어서 공수처 사람들을 포진을 시킨다. 자리 품앗이죠. 과거에 조국 일가 스펙 품앗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자리 품앗입니다. 이찬희가 이 김진옥을 공수처장이 되게 했으니 김진옥이 이찬희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수처에 착착 포진시켜 가는 그런 그 행위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 차장, 그 공수처의 넘버원은 형식적으로 김진옥이죠. 넘버2는 공수처 차장인데 공수처 차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찬희가 추천했다. 심지어 차장까지, 처장 밑에 차장까지 추천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그 김진옥 쪽에서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은 중앙일보가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추천을 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또 그 이찬희 전 회장은 김진옥 처장의 수행비서, 김모 비서관, 5급 상당 별정직인데 로펌 출신 경력도 없는 사람을 5급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찬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김모 비서관은 그 조선일보, TV조선에서 이 황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룬 화면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이 김진옥 처장이 본인의 간용차를 그 청사 밖으로 어떤 어색한 골목에 보내서 어색한 골목에서 다른 변호사의 차를 타고 온 그 이성윤을 그때부터 차를 갈아타고 모시고 가죠. 모시고 간용차로 갑니다. 김진옥 간용차로 김진옥에게 모셔가지고 그 간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이 비서관입니다. 수행비서에게 운전을 시켜서 모셔오라 이렇게 해서 갔죠. 그 비서관도 바로 이찬희가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찬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모 비서관, 이찬희가 추천한 김진옥의 김모 비서관은 이 특채를 한 것이죠. 사천을 했습니다. 사천을 했고 조금 전에 그 차장 역시도 여운국 차장도 거의 사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천을 했고 특히 이 김 비서관 아버지는 김용주라는 사람인데 그때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친분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 여당의 울진군수 경선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여당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찬희와 이 김모 비서관 아버지 김용주도 친분이 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이 지금 막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는 몇 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고 특히 이 김진옥이 임명되던 취임하던 그 순간과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 이 김모 비서관이 임명장을 받은 그러니 동시에 들어갔다면 그 전에 이야기가 다 돼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내가 이 공수처장 되게 만들었으니 그럼 내가 추천하는 내 아는 사람의 아들 지금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으니 이거 공채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거의 동시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본인들 안에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이찬희 말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불공정이죠. 특채하는 것은. 아무 경쟁도 시키지 않고 그냥 특채하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이 불공정한 공직사회를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성윤에 대한 황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공정하고 특권, 반칙
이런 것을 고위공직자의 그런 것들을 가려내야 될 공수처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일에 지금 다른 수사하기도 전에 본인들의 특혜를 가지고 특혜를 노리고 반칙 특권 일삼고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국정과제 1호로 만든 공수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변협이라는 기관 차원의 공식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불법 아니다고 하는데 개인관계에 따라서 밀실 추천하고 사천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은 공식적으로 모두 변협의 인사 추천은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변협 회장이 그냥 공식 조직의 논의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딱딱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찬희 입김이 여기서 거친 게 아닙니다. 이 공수처 검사 얼마 전에 13명이 채용됐죠. 13명이 채용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윤은 누구냐면은 이찬희가 대한변협 회장할 때 대한변협의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 이찬희의 입노릇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공수처 검사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찬희는 또 본인이 지금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수처를 사유화한 것이죠. 본인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찬희가 공수처 5관왕에 올랐다. 공수처 5관왕에 올랐다. 5가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김진욱 처장을 추천을 했죠. 여운국 차장을 추천을 했죠. 김모 비서관을 추천을 했죠. 본인이 데리고 있던 허윤 대변인을 공수처 검사로 나가도록 힘을 썼죠. 힘을 썼겠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희 본인이 공수처 자문위원을 맡았죠. 그래서 오관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일단 이렇게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벌써부터 특권을 노리고 반칙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과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찬희 일개 전직 변협 회장이고 변호사인데 물론 그냥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찬희 어느 인터뷰에서 내가 정치권에서부터 러브콜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러브콜을 지금 뭐 받았으면 여당에서 받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찬희 혼자서 했겠느냐. 김진욱 위에 이찬희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더 센 여권의 권력의 실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권력의 실세가 공수처를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겉으로는 이찬희가 사유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찬희 혼자서 어떻게 차장까지 다 추천을 하고 차장이면 실질적으로 막 수사 실무를 막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차장까지 다 추천을 하고 이 수행비서 추천하고 또 검사 추천하고 본인이 자문위원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뒤에 뭔가 세력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해왔죠. 공수처. 이 공수처를 결국은 노무현 정부 시즌2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1호를 삼아서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그 공수처를 누군가 권력이겠죠. 권력 주변이겠죠. 누군가를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찬희 뒤의 조종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공수처를 둘러싼 이런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난 후에도 또 반드시 밝혀져야 될 새로운 또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다 뭉갤 수도 있고 이런 곳을 어느 세력이 사유화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 공수처 문제가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공수처 게이터로 이렇게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